우리가 아일랜드 하면 기근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한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리시 패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845년에서 그 이듬해까지 아일랜드 대기근 혹은 이제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감자를 주식으로 삼고 있었는데 네. 이 감자 역병이라고 해서 감자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때 아사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일랜드 대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네.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한 85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대기근을 겪으면서 한 20에서 25%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민도 많이 가고 예. 그래서 대기근을 겪고 난 후에는 아일랜드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 중 1명은 굶어 죽었거나 이민을 가거나. 예. 그래서 지금은 아일랜드 인구가 더 줄었어요. 예. 한 5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뭐 네.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그 생각보다 뒷자리까지는 적네. 모르겠는데 네네. 인구가 되게 적은 나라인 거죠. 근데 이 감자 역병이라는 게 이게 대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거길래? 1845년 네. 이 감자 역병이 이제 아일랜드 전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자가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자를 못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망을 하는데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감자를 못 먹게 된 게 그 주 원인은 아니에요. 아니 그 감자가 탈이 났으면은 뭐 빵을 먹던가 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영국인들의 착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아일랜드 땅에서 밀과 옥수수 같은 네. 곡식들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예. 근데 이거를 영국 지주들이 영국 본토로 가져가요. 수탈을 했구나. 예, 수탈을 해가죠. 그러니까 남는 게 감자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인들, 당시에는 소작인들인 거죠. 네네. 이 소작인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감자가 이제 역병 때문에 못 먹게 되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와중에도 영국인 지주들이 소작비를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대기근이 발생했는데 소작비까지 받아가니까 벼룩에 가는.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먹을 게 더 없는 판국에 경제까지 더 어려워져서 네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아일랜드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민을 가는구나. 그래서 이민을 가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럴만하네요. 더욱더 그 자존심 강한 아일랜드인들의 독립 열망이 커지게 된 거죠. 이 정도면 뭐 앙금이 영국에 대한 앙금이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을 것 같고 전 세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 아이리시 펍도 감자 기근 때문에 생겨났다? 아일랜드 대기근을 정점으로 해서 네. 이때 당시에 한 600만 명 정도가 네.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로 이민을 떠납니다. 아하. 그 더블린이 수도고 네. 코크라고 굉장히 큰 도시가 있어요. 코크. 예, 그 밑에 네. 호브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엄청나게 떠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권 국가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떠나잖아요. 네. 뭐 인근 유럽이나. 네. 근데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이 펍이 펍 문화가 자기들의 정체성 같은 거거든요. 네. 춤과 노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이리시 펍에 가면 항상 라이브 공연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네. 자기들의 그 정체성, 펍에서 한잔하면서 라이브 음악을 듣는 그래서. 이 문화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네. 중식당을 하듯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영어권 혹은 이제 유럽에 뻗어나가면서 아이리시 펍을 반드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사는 서구권에서는 네. 아이리시 펍이 각 도시마다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것저것 사전 지식을 쌓아봤는데요. 그럼 바로 아일랜드의 수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더블린으로 가볼까요? 더블린은 사실 뭐 제가 가본 이유가 문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더블린이? 그렇습니다. 예. 노벨 문학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국가가 이제 프랑스인데 네. 뭐 16명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6,700만 명 정도 되고 예. 프랑스가 걸어다니는 사회과부 도시네요. 인구가 막 술술 나오네. 문과는 예. 살아남으려면 이런 거 예.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예. 예. 프랑스는 뭐 과거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 근데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보자면 인구 500만밖에 안 되는 아일랜드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4명이 나왔거든요. 예이츠, 네. 조지 버나드 쇼, 사무엘 베케트, 네. 근데 세이머스 힌이라고 있어요. 전 조지 버나드 쇼밖에 몰랐어요.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극작가 고도를 기다리며 예, 유명하죠. 오케이, 아무튼. 예. 근데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은 제임스 조이스랑 네. 시인 오스카 와일드까지 있다고요. 오스카 와일드도. 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블린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더블린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1900년 1900년 중후반대를 네. 인구 밀도로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 더블린이 영문학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웃풋이 엄청난 거죠. 예. 예.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더블린에 가면 한 명 한 명 박물관을 만들기 골치 아픈지 그냥 라이터스 뮤지엄이 있어요. 통으로 작가 박물관이라고 해서 예, 가보면 이 모든 그 작가들의 기념품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네. 더블린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작품도 썼고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이 따로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거기도 가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열의를 가지고 제임스 조이스 그 생가에도 가봤는데 사실 실망을 좀 했어요. 왜? 왜냐하면 이 제임스 조이스 생가를 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정보도 별로 없고 그래서 물어서 헤매서 가봤는데 네.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창밖으로 보니까 먼지가 이제 막 쌓여 있고 그 관리가 잘 안 됐구나. 예, 그래서 야 그만큼 이 제임스 조이스의 모든 것을 기리는 분위기는 아닌가? 그래서 되게 허탈한 마음에 네. 어딜 갈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핸드폰으로 막 자료를 서치해 보니까 마음도 이제 처지잖아요. 예. 그 근처에 그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이랑 그 제임스 조이스 생가랑 라이터스 뮤지엄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네. 그 근처에 기네땡 예. 아니 갑자기 기네스 네. 그 스토어 하우스라고 스토어하우스. 예. 기네스 저장고죠. 네. 그게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굿즈 같은 거 파는 건가요? 굿즈도 팔고 맥주도 팔고 뭐 투어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래서 아서 기네스 경의 연보부터 네. 기네스 맥주의 그 병 디자인과 캔 디자인의 변천사 심지어 기네스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보리를 실어서 유통했던 네. 그 기차가 통째로 스케일이 크네. 기차가 통째로 예. 그 박물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네땡에 관한 A부터 Z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 정말 거기는 그 아서 기네스 데이라고 해서 네. 기네스의 날까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세계에서 기네스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기네스북이라는 게 네. 기네스 맥주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움을 많이 하니까 예. 시시콜콜한 걸로. 그렇죠. 본기로. 진기록에 대한 그 북을 진기록을 쫙 정리한 북을 책을 출간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기네스북인 거죠. 예.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이 기네스라는 회사 좀 재밌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네스를 만든 아서 기네스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래요? 우리로 치자면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인물입니다. 왜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요? 이 분이 왜 재밌냐면 네. 이 이제 18세기 후렵에 이제 이 아서 기네스가 맥주를 빚으면서 자기가 맥주 사업을 시작해요. 이때는 이제 34살의 젊은 귀족 출신의 맥덕이었어요. 흔히 말하자면. 예, 맥주 그래서 덕후. 이제 자기가 맥주를 이제 빚어서 야 이거 이제 양주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나 싹 살펴보는 거죠. 네. 예. 살펴보니까 그 더블린 시내를 관통하는 네. 이것도 우리랑 비슷해요. 수도 시내에 강이 관통을 합니다. 강이 있군요. 예, 우리에게는 한 리버, 한 강이 있듯이 네. 더블린에는 리피 강이 있습니다. 리피강. 예. 네. 근데 이 리피강 옆에 그 버려진 양조장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넓었는데 네. 이 더블린 시가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빌려가는 거예요. 네. 시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는 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온갖 조건을 다 내걸어도 사람들이 안 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파격 세일.
염가 대특가로 내놨구나. 예, 네. 그 100파운드에 100파운드. 보증금 100파운드에 요즘으로 치자면 뭐 한 18만 원 정도 하죠. 싸다. 예. 그때면 더 쌌겠죠. 네, 예. 네. 보증금 100파운드에 연간 사용료 45파운드. 예, 한 9만 원. 9만 원으로 내걸어요. 연간이에요, 심지어.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딱 보니까 아서 기네스가 자기가 돈 좀 있거든요. 예. 이 벌어진 양조장 리노베이션에서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서 기네스가 네. 되게 염량 빠른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했느냐? 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내가 맥주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데 네. 리피강 그 공짜로 끓여다 쓰자.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네. 공짜로 끓여다 쓰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서유기 그 설리기원의 손오공 주성치의 대사처럼 네. 사랑의 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이것처럼 네. 이 양조장의 기한이 있다면 9,000년으로 하겠소. 라고 한 거예요. 9,000년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9,000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와. 보증금 100파운드에 연간 사용료 45파운드로 게다가 리피강은 공짜로. 아무리 45파운드밖에 안 해도 곱하기 9,000 하면 꽤 큰 돈인데. 꽤 큰 돈이라도 9,000년이면 그쵸. 뭐 근데 이건- 엄청 땡큐인 그쵸. 거죠. 땡큐긴 물가 땡큐죠. 상승률까지 네. 물가 네.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면 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그 더블린 시에서는 네. 아이고 웬 떡이야. 여기 골치 아픈 여기를 누가 빌려간다니 하면서 너무 들떠서 네. 착각을 했어요. 뭘요? 더블린 시는 네. 9년짜리 계약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계약서에는 9,00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도장 찍었나요? 도장 찍었죠. 예. 그 사람들 사인했겠죠. 뭐 도장 안 찍고. 9,000년으로 지금도 9,000년으로 계약이 돼 있고 네, 네. 그 후에 기네스가 맥주를 영국으로 수출하면서 이 회사가 네. 세계적인 인기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아예 더블린 시로부터 네. 그 양조장 땅을 그냥 사버렸죠. 그래서 예. 지금은 9,000년짜리 임대 계약이 유효하진 않고 아하. 완전히 회사 소유가 됐지만 더블린 시의 엄청난 흑역사가 될 뻔했네요. 뭐 흑맥주 회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런 재밌는 스토리, 네. 그다음 거기에 기네스 스토어가 있고, 그다음 기네스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네. 더블린 시는 아직도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흡수하고 있죠. 마치 그 라이터스 박물관에는 별로 없지만 기네스 스토어에 다 몰려 있듯이. 그래서 그런 뭐 결과적으로는 잘된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문호 최민석 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딴에는 문학의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더블린을 찾았는데 문학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기네스에만 있고. 그래서 좀 씁쓸하지 씁쓸해서 그 씁쓸한 맛을 흑맥주로 달랬고요. 예. 거기서 하여튼- 유튜브 결심을 하셨나요? 아니요. 예. 거기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흑맥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니 이것 또한 하나의 예술이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고 아하.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고 네. 사람의 삶에 뭔가 여유를 부려주는 아하. 진정한 예술이다. 그래서 흑맥주는 이 예술이다. 흑맥주에 버금가는 네. 문학 작품을 써야겠다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보기 주옥 시작했죠. 같은 멘트에 아까 그 하늘민들레님 같은 분들이 탄복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하나 나왔고요. 부끄럽습니다. 예.